자, 서론 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론을 잘 쓰고 싶죠? 나름대로 품격 있는 서론, 예, 품격 있는 서론을 쓰고 싶은데 막상 펜을 들면 서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론은 말 그대로 글머리인데 진짜 시작하는 그 글인데 시작하는 부분부터 탁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서론을 단숨에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 틀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답안지를 외우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무슨 답안지를 외웠었습니까? 똑같은 답안지 몇 개 외운 다음에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은 제가 사고 틀을 가르치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획일적인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사고 작동, 그 사고 원리는 동일하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서론에 나와서는 주의 환기와 문제 제기로 구성이 됩니다. 주의 환기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글을 읽는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싶도록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쓴 답안지 보는 순간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답안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요, 읽기가 싫어요. 서론 딱 보는 순간 읽기가 싫어요. 아니야 다를까 본론 봐도 뭐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심이 일단 서론은 그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좋으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글도 마찬가지. 서론 딱 읽어서 이 학생 뭐 생각이 있고 좀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네. 어느 정도 첫인상이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에 좋은 인상을 주자는 차원에서 서론 자체가 뭐 득점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품격 있는 답안지가 나와야 되죠. 그 품격 있는 답안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다. 주의 환기, 내 글에 관심을 좀 기울여달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논의할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의 환기를 통해서 문제 제기로 나가야 되는데 주의 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장, 첫 문장부터 막히는데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 도입 문장입니다. 도입 문장이 있고 도입 문장에서 문제 제기로 바로 연결돼 버리면 논리적 비약이 따릅니다. 논리적 비약. 그러니까 도입 문장과 마지막 문제 제기 문장이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장 쓰고 이 문장 바로 들어가 버리면 논리 비약 때문에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됩니다. 매끄럽게 연결 지어주기 위해서 요 두 번째, 요 도입 문장을 얘와 연계해서 뒷받침 문장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 도입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 이 뒷받침 문장은 얘와도 연결이 되고 얘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착착 연결이 되는 3단계로 딱 세 문장이 끝납니다. 세 문장. 첫 문장, 도입 문장. 이 뒷받침 문장은 얘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럼 뒷받침 문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설명식 방법. 상술. 부연 설명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부연 설명이 되려면 도입 문장은 좀 일반적이라 해야 되겠죠? 갈수록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도입 문장,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 이 뒷받침은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들어가죠. 상술,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써도 되는데, 잘못 써버리면 좀 조잡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부연 설명해 주는 것. 얘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는 쉬워요. 왜? 문제 제기는 출제의 논점을 보면 그 출제 논점 있죠? 그 논점을 변형시켜주기만 하면 돼요. 변형시키기. 그대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대로. 원래 문제 제기는 실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형식적 문제 제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써라.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문제 제기도 상관없습니다. 좀 글 잘 쓰는 사람은 형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권지수가 상담을 했다는 거죠.
야, 철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철수가 How's it going today? 철수가? 선생님, 저 요즘 별로 기운이 안 나요. 왜 그런데? 교육학 논술 점수가 상당히 저조해요. 작년에도 시험 받고 재작년에도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러니? 교재 가지고 강의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가 늘 뭐 15점, 16점 그게 잘 나온 점수예요. 못 나오면 한 12점, 13점. 올해는 과락도 많이 나왔죠. 올해 같은 문제 어떻게 과락이 나옵니까? 과락도 나오고. 올해 대부분 한 12점, 13점인데 전체 중간에 막 깔려 있었죠. 여러분 저 교육청에 넘어가서 저 자료 교육청 넘어가거든요. 과락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강의 교재가 뭔데? 한번 보자. 그리고 답안지는 어떻게 썼는데? 한번 보자. 답안지 쓰는 방법? 이거 봤더니 너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대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논술 쓸 때는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오럴 컴포지션 먼저 합니다. 구두장문. 여러분 막상 펜 갖고 바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글 쓰는 방법이 첫 번째가 구두장문. 말로 쓰기. 오럴 컴포지션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오럴 컴포지션. 최근 수험생의 교육학 논술 취득 점수가 낮아지고 있어 또는 낮아짐에 따라 논술 공부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교육학 취득 점수가 낮은 요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시문의 권지수 대화문을 토대로 수험생 철수의 점수가 낮아진 요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수업 방향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그죠? 괜찮죠? 이거 서로 어떤 문제든지 다 가져오십시오. 다 통합니다. 전부 다. 다르게 바꿔볼까요? 이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논술 점수 잘 받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논점이 뭡니까? 논점이 이 교육학 점수, 취득 점수가 낮아진 요인을 분석하고 이게 이제 논점이 되죠. 두 번째 논점은 바람직한 공부 방법,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논하시오. 아마 이게 이제 출제 논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부 잘하자. 논술 공부 잘해서 점수 잘 받자. 그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 점수를 잘 받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부 전략이 요구된다. 그 다음 뒤에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수험생은 교육학 논술 취득 점수가 자신의 교육학 논술 취득 점수가 낮아진 요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수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는 수립해야 한다. 제1시문의 권지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수험생 철수의 교육학 점수가 낮아진 요인과 새로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재밌지 않아요? 쉽죠?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다 갖고 싶죠. 다 통합니다. 제가 좀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거와 이 문장,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동일해요. 첫 번째 문장만 다릅니다. 첫 번째는 최근 또 오늘날 이렇게 시사 이슈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장부터 바로 교육학 논술 점수 잘 받으려면 이러해야 된다 또는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형태로 주장 제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서론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사고를 갖추기가 아주 쉽지 않겠죠, 그죠? 이런 여러분 사고 틀을 제가 말씀드린 틀에 조절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연습하고 우리 총 6개 문제잖아요. 지금 출제된 문제가 제가 아마 이번 달에 아마 3개 정도 다루고 3, 4월에 3개 다루고 그다음에 5, 6월에 아마 3개 이렇게 다룰 것 같은데
그 6개만 잘 해도 또는 뭐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도 뭐 보시고 뭐 시험 보시겠잖아요, 그죠? 문술 뭐 교육과 시험 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죠. 거기가 다 여러분 연습의 대상이잖아요. 하시면 딱 한두 달 열심히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저는 이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재능 기부. 기부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사 이수형과 주장 제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자, 도입 문장, 뒷받침 문장, 그다음에 문제 주요 논점을 변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서론 답안 어떻게 쓰면 단숨에 쓸 수 있나요? 첫 번째. 자, 교직 논술입니다. 요거 보시기 전에 먼저 초등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초등 교직 논술이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프린트 중에서 논술 배점 기준표 2013학년도 중등 특수교육과 논술부터 시작해서 2016학년도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일부러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다니십시오. 이거는 이거 보시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론까지 쭉 들어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직 논술 보시면 2016학년도 초등 교직 논술. 다음 어떤 초등학교의 교사협의회에 동그라미하시고 교사협의회에서 수업 중 학생 행동관리 네모, 학생 행동관리에 대해서 이제 대화 일부이다. 그러니까 밑에 대화 내용은 행동관리와 관련된 대화물이 교사협의회에서 나오는 대화물이겠죠, 그죠? 협의회. 첫 번째 논점,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관리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관리가 필요한 이유 밑줄 것이고 두 가지 동그라미 치시면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수 배점표 밑으로 내려갑니다. 봤더니 내용에서 요거 2점이네, 그죠?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 관리가 필요한 이유, 필요성 두 개 써라는 거죠. 각각 1점씩 배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가지는 써주셔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본론에서? 일단 내용은 둘째 치고, 첫 번째 말이 나와야지 그다음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첫말. 지시문과 배점표를 봤더니, 질문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질문 형태로 바꾸면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 관리가 필요한 이유 또는 필요성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신교사와 김교사가 각각 학생 행동 관리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 밑줄 그으시오. 학습 이론을 대화 내용의 근거 밑줄 그으시오. 근거를 찾아 놓으시오. 그러니까 학습 이론 써야 되고 근거 써야 되는 거죠. 근거 찾아 놓으시오. 두 사람 배점 기준표를 딱 봤더니. 각각 채택한 학습 이론 밑줄 채택한 학습 이론 그다음 근거 그러면 각각 채택한 학습 이론 1점씩 근거 1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친절하게 근거까지 배점 다 써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배점 기준표는 사실은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점 기준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평가 주체와 평가 대상, 평가 주체 간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배점 기준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신교사가 채택한 학습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신교사가 채택한 학습 이론은 A야. 그러고 나서 이제 A 학습 이론은 이것이고 근거는 제시문 바 갖고 오죠. 따라서 신교사는 A 학습 이론에 토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그 세부 내용은 이제 본론에서 다루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학습 이론 세 번째, 학습 원리의 측면에서, 밑줄 것이고, 학생 행동 관리 방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까지, 조건, 각각 한 가지씩 밑줄. 각각 한 가지씩. 그러니까 각각 신교사 학생 행동 관리 성공하기 위한 조건, 김교사 조건. 배점 기준을 딱 보시면, 학생 행동 관리 방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질문하죠. 신교사가 학생 행동 관리 방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필요한 조건은 하나씩 말씀하면 되는 거죠. 조건은 뭐 2개 쓰고 싶으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조건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또는 다르게 풀면 조건이 뭐냐 그러면 학생 행동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문장 쓸 때는 항상 논점을 질문 형태로 바꿔라. 그리고 답변해준다, 답변. 이게 두 가지 문장인데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다시 풀어 쓴다. 네 번째, 정교사의 의견이 이 두 사람의
두 사람의 학생 행동 관리의 시사는 바를 두 가지 논하시오. 이렇게 됐죠. 밑에 배점 기준표를 봤더니 정교사 의견이 주는 시사점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정교사 의견이 또는 정교사가 신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거다. 김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거다. 또는 읽어보면 두 사람에게 동시에 시사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죠.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서론입니다. 논점이 뭡니까? 필요성이죠. 첫 번째, 학생 행동 관리의 필요성. 두 번째, 학습 이론의 근거에서 행동 관리를 하고 이 학생 행동 관리 방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인데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사 주는 시사점이죠. 근데 그 지문을 읽어보시면, 물론 우리가 글 쓸 때는 본론부터 먼저, 개요 작성할 때 본론부터 먼저 개요 작성합니다. 본론에서 논점이 다 나오거든, 논의가 다. 그리고 이제 결론, 서론. 또는 서론 바로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이 본론 논점을 쭉 논의하면, 이 논점이 어떤 논점들이 나오는지가 나오고 그 논점들이 요 변형해서 여기다가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연계된 이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본론의 논점을 쭉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서론 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개요 작성할 때 본론부터 먼저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 또는 결론 서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행동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의 근거에서 행동 관리를 하면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 정교사가 주는 시사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체 논점이 파악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제문을 만들어요. 주제문을 작성을 먼저 하랍니다. 주제문. 자, 여기서는 학생 행동 관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학생 행동 관리 잘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자. 그 학생 행동 관리가 필요한 이유 쓰고 구체적 학습 이론을 근거해서 행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교사가 또 주는 시사점이 뭔지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행동 관리 잘하자. 그죠?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 잘하자. 그러니까 주제문은 뭡니까?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 잘하자. 행동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자 또는 뭐 잘하자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선생님 수업 잘하려면 또는 학생이 교육 잘 받으려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사 수업을 잘 하려면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학생의 교육적인 성장을 촉진하려면 수업 중에 학생 행동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게 주장이 되고 주제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결론에 나오고 서론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시사 이슈 들어가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죠. 거기 봅시다. 도입 문장과 뒷받침 문장.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는 이 문제 제기부터 먼저 하세요. 여기 답안 쓸 때 순서가 이거 1번. 왜냐하면 쓰기가 쉬워요. 1번. 잘 되면 바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잘 되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세 문장인데 1번, 2번, 3번.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아요. 편해요. 근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1번, 2번, 3번 쭉 연결해서. 그래서 처음에 시사 이슈를 도입 문장으로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이슈가 돼야 되니까 시사 이슈, 최근이죠. 오늘날이죠. 요즘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최근, 요즘 뭐뭐로 인해서 학생 논술 점수, 취득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논술 공부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서술어를 먼저 기억하세요. 서술어. 그러니까 중요하다, 필요하다. 거기 제가 써놨죠. 그 박스에 보시면 요청된다, 요구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 또는 뭐 요구한다,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약간 서술어 자체가 뭔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성. 그리고 핵심어, 논제 핵심어.
이제 핵심어가 한두 개일 때는 핵심어로 써주시면 상관없고 좋고요. 2개 또는 3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럴 때는 여러 측면에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뒤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원인과 인과관계를 짜여졌을 때는 원인을 써주고 뭐뭐함에 따라, 뭐뭐에 따라서 아까 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뭐뭐로 인해서 공부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공부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바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교육학 논술 공부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짧게 쓰려면 두 번째 거 쓰시면 되고, 조금 길게 쓰려면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입 문장 한 문장.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서술어가 중요하니까 서술어를만 생각하셔도, 최근 오늘날하고 서술어만 생각하셔도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체 논술의 핵심어를 딱 잡으셔서,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죠. 요거는 그 첫 번째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 상수를 해준다. 상수를. 요 구체적으로 풀어준다는 말은 이 논의의 포인트가 맞아야 되니까, 이 포인트가 맞고 얘와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뒷받침 문장은 얘와도 연결이 되고 얘와도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얘에 있는 논점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다 들어올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 논술 점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논점이 되면 수험생은 자신의 그 교육학 취득 점수가 낮아진 요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공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점 변형해서 제시문의 대화문을 토대로 철수의 교육학 점수 낮아진 요인을 분석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 문장 굉장히 쉽죠?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제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추려서, 또 마지막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본론의 내용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문제 제기가 좋다. 요거는 여러분 고려하셔도 좋고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유형에 대해서 논하라 그럴 때 2016학년도 교육과정 유형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바로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유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중심 교육과정 유형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은데,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요 사고 틀만 잘 잡으십시오. 시사 이수영 서론 쓰기 예입니다. 자, 그러면 2016학년도 그 초등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살폈던 것처럼,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제시문 잠깐 봅시다. 본론, 어차피 이제 본론에서 논점별로 여러분 개요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제시문을 읽어야 되겠죠. 제시문을 보시면 2016학년도 강교사가 첫째 줄에 보시면 끝에 수업 상황에서 학생 행동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논의, 신교사 동그라미, 이제 신교사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죠. 수업을 잘하려면 동그라미, 잘하면.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수업을 잘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문 작성할 때 수업을 잘 하려면, 교사가 수업을 잘 하려면 수업 중에 학생 행동 관리가 필요하다. 학생 행동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주제. 여러분들이 전체 주장. 되죠? 그 주장 제기형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사가 수업을 잘 하려면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가 중요하다. 또는 학생 행동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또는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학생, 뭐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결론은 뒤에 또 나옵니다. 결론 들어가면. 시사 이슈용으로 하면 최근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의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거를 풀어주는 부연 설명인데 논점하고 섞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자. 그러면 이제 논점을 보셔야 되겠죠. 신교사가 수업 잘하려면 동그라미 하시고 평소 구체적 학습 이론을 기반하여 학생들의 행동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긋고. 자, 이게 벌써 주장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 전체 출제한 사람의 문제 의도가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죠. 이게 서론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또는 결론의 핵심 답변이 되는 겁니다. 핵심 답변. 저는 둘째죠. 그래서 저는 학기 초 밑줄 긋고 수업 행동 규칙 밑줄 긋고 몇 가지 정한 다음에 노력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죠. 이를 위해 상벌 기준 동그라미 1번. 일관성, 살벌 기준 제시 일관성 있는 적용. 그 다음에 스티커를 준다. 동그라미 2번. 스티커 주고 모을 때마다 그 다음에 벌점. 그리고 일정 점수 넘으면 벌칙. 그러니까 상과 벌이죠. 그죠? 상벌을 준다는 거죠. 상벌을 통해서 학생의 수업 중 행동을 조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 행동을 관리하고 있죠. 뭡니까? 강화 이론. 상벌이 강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상이,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모든 행동은 강화 자극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제 강화 이론이죠. 그 다음에 김교사입니다. 무엇보다 교사인 제가 솔선수범 밑줄, 솔선수범. 핵심어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직결 행동을 설명하고 동그라미 1번 아이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실천, 자기가 적극적으로 먼저 실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모범적인 학생 발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셋째 줄에 예를 들면 하고 있죠. 예시법, 설명 방법 중에서 예시법입니다. 예를 들면 쭉 읽어보십시다. 수업 전에 인사 먼저 나누고 요구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시범을 보인 다음에 귀감이 되는 학생을 찾아서 모범머리로 정한다. 모범머리는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결국은 선생님도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모범머리도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도라 사회 관찰학습 이론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모델링 이론이 되는 모델링 이론 또는 관찰학습 이론이 되는 거죠. 인간 행동의 학습은 생활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게 사회 관찰학습 이론이죠. 모델링 이론, 반도라 모델링, 관찰학습 이론. 이게 올해 그 교육학 논술 2016학년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론 논의 어떻게 하는 건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정교사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자 서론 봅시다. 자, 문장이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총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물론 이제 4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질 끌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쓰고 또 다시 말하면 이에 따라,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을 쓰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글 못 쓰는 사람이 접속은 남발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글 잘 쓰는 사람은 접속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는 거. 여기 서론 쓰면서 첫 문장 써놓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론에서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다시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최근 나왔죠? 또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핵심어잖아. 핵심어. 수업 중 학생 행동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술어죠? 핵심어. 여기는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는 게 아니니까, 또는 인과관계로 엮을 수도 있어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중 학생 행동이, 여기 뭡니까? 여기서 찾아보면 학생 행동들이 산만해짐에 따라 학생 행동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엮어서. 됐죠. 그 다음에 제시문의 교사 협의회 토대로. 그 다음에 논점이죠. 논점을 다 써주셔도 되고 적절하게 섞어서 변형해도 됩니다. 학생 행동관리의 필요성 첫 번째. 두 번째, 구체적 학습 이론에 근거한 행동관리 방법의 성공 조건. 성공 조건은 아까 이 두 가지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성공 조건 이렇게 엮어서 그냥 섞어서 변형시켜 준 겁니다. 이게 어려우면 그냥 하나씩 써주세요. 그냥 하나씩. 그리고 바람직한 학생 행동 관리의 방향, 이거는 정교사 시사점입니다. 또는 정교사 시사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십시오.
그 논점만 약간만 변경이 어려우면 그냥 쓰세요. 그냥 논점 갖다가. 형식적 소론입니다. 어차피 형식적 소론.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 잘 쓰려면 이제 실질적 소론을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는 1분 안에 써야 될 여러분들의 미션.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교사는 아까 학기 초에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학기 초 또는 학년 초에 학생 행동 관리 규칙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조금 구체로 설명해 줬잖아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니까. 요거는 얘와 관련되죠. 다르게 쓸 수도 있죠. 학년 또는 학기 초에 학생 행동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행동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문장.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쉽지 않아요? 쉽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6 중등 교육학 논술로 가보도록 하죠. 이제 2016 중등 교육학 논술은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은 A중학교 재직 중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 계획서 동그라미 하시고, 자기개발 계획서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밑줄 긋고 주제 동그라미 하시면 이것을 주제로 해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활동 밑줄 그시고 이것을 구성요소로 물결 표시. 이게 이제 내용이죠. 내용인데 구성요소로 하고 있잖아요. 그 배점 기준을 딱 봤더니 구성요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을 서론 블록별로 형태를 갖춰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거기에 둘째 줄에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이라고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쉼표하고 얘는 왜 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것까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은 다 뭡니까? 수업 구성과 관련되는 거죠. 평가도 여기 지금 형성평가고 진단평가고 총괄평가 다 수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업과 관련되는 거 둘을 엮은 거예요. 엮은 거. 그러면 주제가 지금 교사 역량이죠. 수업과 관련된 교사 역량이 뭘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수업 역량 또는 교과 역량.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말을 바꾸기 어려우면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 발달은 자기개발 계획서를 보면 이제 진로 지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럼 어떤 역량입니까? 진로 지도 역량. 또는 생활지도 역량. 그렇죠? 세 번째, 조직활동이니까 조직활동 역량. 조직활동 역량.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묶으면 뭡니까? 여러 가지 역량,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자, 제시문 볼게요. 첫 번째 논점, 수업 구성과 관련해서 보시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경험, 능력, 흥미를 토대로 하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점 기준표에 수업 구성에 나타나는 교육과정 유형 밑줄 것이고 유형. 배점 기준표 수업 구성에 보시면 그러니까 논술의 구성 요소. 그다음 두 번째는 김 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 밑줄 것이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에릭슨의 그 정체성 발달 이론 제시된 개념 밑줄 것이고 한 가지 동그라미. 반도라 사회관찰을 이름에 제시된 개념 밑줄 긋고 한 가지 동그라미. 두 번째 학교 내 조직 활동에 나타난 조직 형태 밑줄 긋고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답변 해볼까요?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수업 구성 김교사죠. 김교사의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거 완성된 문장 형태로 대답해 보십시오. 김교사의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김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해 보시면, 김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은 형성평가야. 이렇게. 형성평가이다. 첫 번째 문장, 본론에서. 그죠? 그럼, 본론에서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쓸까 한참 고민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만 해주시면 돼요. 질문 형태로 바꾸고, 답변해준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문제 제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논점이 지금
첫 번째는 교육과정 유형이죠. 교육과정 유형이 뭔지, 커리큘럼 유형이 뭐고, 두 번째 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evaluation, 평가.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 발달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체성 발달. 그러니까 정체성 발달. 세 번째는, 이 학교 내 조직 활동이니까, 비공식적 조직이죠. 어려우면 그냥 조직 활동, 학교 내 조직 활동. 이렇게 총 4가지 논점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써볼까요? 이게 제시문에 뭘 토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개발 계획서잖아요. 그죠? 제시문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 유형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유형 또는 또 더 쓰면 경험중심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이니까 장점과 문제점. 장점과 문제점까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유형 또는 교육과정 유형, 그 다음에 평가 유형 또는 형성평가의 여러 측면들, 그리고 정체성 발달을 위한 과제 또는 정체성 발달, 마지막 비공식적 조직 활동을 검토하면서 주제와 연계해서 내가 논술을 할게. 그죠? 어디 갔어? 세 번째 문장. 제시문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논점들, 쭉쭉쭉쭉쭉, 논점들을 검토하면서 예비교사의 주제 아닙니까?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만약에 주제가 없으면 이거 싹 빼고 등을 논하고자 한다. 아까 그 교직 논술처럼. 이거 주제가 있으니까 예비교사 입장에서 그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또는 역량을 주제로 논하고자 한다. 되죠? 서론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 학교는 사회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인과관계입니다. 인, 원인, 결과. 핵심이 뭡니까? 교사 역량 갖추자는 거잖아요. 핵심은 교사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또는 이거 빼고 바로 들을 수도 있죠.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또는 교사의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요거가 이게 논리 비약이 안 되도록 요거에 있는 내용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사는 교과 역량 또는 여기 뭡니까? 교육과정 수업 구성이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수업 구성과 생활 지도, 조직 활동 등에서 학교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다. 또는 역량으로 바꾸면 교과 역량 또는 수업 역량, 이런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 이해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된다. 됐습니다. 이 전체 잠깐만, 이 전체 제가 지금 주장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체 주제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면 먼저 전체 주제를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론이니까 서론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논제 파악을 했으면 이제 주제문을 쓰게 되는데, 전체 주제문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주장이. 아니, 교과 역량 갖추자. 교과 역량이네. 교사 역량 갖추자. 이거잖아요. 그죠? 교사 역량.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또는 교사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주제, 전체 주제고 주장이죠. 전체 글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논술문 전체가. 하나의 작품에 있는 전체 주제는 교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교사 역량을 갖춰야 된다. 역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는지 각각의 4개의 논점에서 내가 논의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교사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거만 하셔도 좋은데 왜? 사고를 한번 더 진전시키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아까 서울 초등교직 같은 경우는 수업을 잘 하려면 이렇게 벌써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선생님이 왜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런 역량 갖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학생들 교육적으로 잘 지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생활 지도도 잘하고 수업 지도도 잘하고 평가도 잘해서 교육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량이 필수적이다. 교사 역량, 제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결론의 첫 문장입니다. 결론의 답변. 결론은 이제 전체 답변 해줘야 되니까, 전체 답변. 서론이 이게 서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교사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아까 서론을 이렇게 주장 제기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이 먼저 나오고 여러 측면에서 교사 역량이 요구된다. 교사 역량이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여러 측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 측면이 많잖아요. 이거 핵심어로 써야 되는데 핵심어를 다 처음부터 다 얘기하면 곤란하죠. 이거는 어디서? 두 번째 뒷받침 문장에서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에서. 어차피 부연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럼 논점이 많을 때는 여러 측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만 시작해줘.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장 제기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 거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도입 문장만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자, 도입 문장을 보시면 주체라고 쓰십시오. 주어가 아니라 주체. 어떤 행위의 주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행위 주체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목적,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하고 여러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핵심어가 한두 개면 한두 개 그냥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핵심 한두 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서술어 지금 제가 가치명제, 사실명제, 정책명제 구분했는데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명제, 가치명제. 사실명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명제는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뭔가 중요한지, 선악, 미추,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책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보시면 서술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서술어. 처음 문장에서 뭐뭐 해야 한다 바로 해도 좋고요. 뭐뭐이 필요하다 또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만 다룰 뿐이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 행위의 주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걸 안 쓰면 이제 여기에서 이 뒤에서 누구의 노력이 요구되는지, 누구의 역량이 요구되는지 그때는 이제 수식어에 써줘야 되는 것이고, 주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논점을 보시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옛날에 그 2013학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에서는 학생의 IQ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IQ 해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교사가 IQ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문장. 쭉 읽어보시면, 지금 학생이 IQ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러면 학생이, 이제 주체가 학생이 되는 거죠. 이거 주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장을 보시고 매끄럽게 주장을 쓰는 게 나은지 안 쓰는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논제의 핵심, IQ의 해석이 중시되고 있다. 또는 많을 때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받침 문장 들어간다. 뒷받침 문장과 문제제기 문장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쭉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 행위 주체가 뭡니까? 관리의 행위 주체는 교사죠. 교사가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업을 잘 하려면 평소 요 학생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 이게 이 수업 잘하려면 주장이 이거잖아요. 수업 잘하려면 학생 행동 관리를 잘하자. 학생 행동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여기는 논점부터 세 번째 거 보시면 제시문의 교사협의회를 토대로 행동관리 필요성 첫 번째. 이거 다 똑같죠? 논하고자 한다. 이거 주제가 없으니까 무엇을 주제로 논하고자 한다니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중에서 이와 관련되는 거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거죠. 이거를 조금 올려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된다. 자, 중등 논술입니다. 일단 주체가 없죠. 주체가 교사가 해도 되고요. 교사가라고 하는 거 안 쓰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 측면에서 여기 썼잖아요. 주체가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사가 이렇게도 상고를 씁니다. 주체, 행위 주체. 교사가 학생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제시문을 토대로 쓴 교사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 역량이 어려우면 교사는 이 수업 구성 측면과 생활지도, 그 학교 내 조직 활동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 토대로 검토하면서 논하고자 한다. 되죠? See you next time. 재밌습니까? 재밌죠? 쉽죠? 저는 사고 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을 하고 싶은지 그 주제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틀 첫 번째 도입 문장, 두 번째 뒷받침 부연 설명, 세 번째 문제 제기. 요 세 단계를 거치면 서로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1분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2014학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 요거 과제입니다. 서론 써갖고 오시면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에 본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 일이 있어서 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